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의 제조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폭스콘이 올해 상반기부터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폭스콘은 대다수의 생산 거점을 중국에 뒀으나 최근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량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1월 800만 대의 애플 노트북과 태블릿을 생산할 수 있는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SNS에 올라온 폭스콘의 베트남 공장 설립 뉴스는 수억의 조회수와 수천 건의 댓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밖에 중국판 트위터로 유명한 웨이보 등에서도 해당 소식은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세계 최대 태블릿 제조업체인 애플은 올해 중반까지 베트남에서 아이패드 생산을 시작하며 이는 중국의 지역에서 대량의 태블릿을 생산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많은 중국인들은 베트남이 애플의 고사양 제품을 만들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아이폰, 맥북 등의 애플 주력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우려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걱정인 것이죠. 한 중국 네티즌은 베트남이 애플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다라며 애플 이어폰도 베트남에서 생산되면 머지않아 수많은 중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둔 다른 외국계 제조사들의 앞다퉈 중국을 떠날지 모른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도 지난 2019년 9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었던 후이저우 공장을 폐쇄하기도 하였죠. 삼성 후이저우 공장은 한 중수교가 체결된 1992년 첫 가동을 시작했으며 폐쇄되기 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물량의 17%에 해당하는 연 6,300만 대를 생산해왔습니다. 또한 공장 폐쇄 후 이곳의 생산 물량은 베트남과 인도 공장 등으로 재배치되었죠. 이처럼 생산 기업들의 탈중국화는 장점을 잃어버린 인건비와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은 정교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수만 개의 공급업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산업 및 공급망을 구축했다. 반면 베트남은 여전히 그 정도의 공급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항만 및 기타 물류 지원을 포함한 중국의 인프라도 베트남 인프라를 능가한다라며 시장 경제 논리로 베트남으로의 제조업체 이전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니케이는 애플이 중국 이외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은 베트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실제 폭스콘은 생산 공장에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애플의 또 다른 위탁 생산업체인 중국 기업 역시 2020년부터 베트남에서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맥스, 홈팟 미니 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샤오미도 최근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였으며 삼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텔은 올 초 4억 7,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인텔의 5G 제품과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제조에 쓰여질 예정이며 지금까지 인텔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420에 위치한 인텔의 베트남 생산 라인은 인텔이 보유한 전 세계 10개 제조 공장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공장입니다. 이 밖에 일본의 파나소닉도 세탁기와 냉장고를 조립해왔던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의 통합 가전제품 조립 공장으로 시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전자 및 IT 제품 생산 공장들이 베트남에 집결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중국 언론들의 평가대로 베트남의 전자부품 수급은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삼성도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 혹은 해외 업체를 통해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트남의 전자기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는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생산 기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부품 산업 역시 꾸준히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아세안 경제 공동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EU와 한국 등과의 FTA 등으로 교역 조건도 더없이 좋은 상황이며, 미국 수출 시 관세도 3%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와 베트남의 항만과 고속도로 등의 기반 산업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베트남의 성장 속도는 한동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상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린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